이번에 그 도형의 이동은 사실 좀 쉽더라고. 쉬워서 안 쉬웠어? 이거요? 한 문제가 어려웠습니다. 한 문제가 많이 어렵고 나머지는 사실 아마 설명을 들으면 이 정도는 내가 조금만 공부하면 맞출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거야. 오케이. 일단 봅시다. 1번은 이제 좀 낯선 느낌이 좀 들었을 거거든. 그래서 이것도 어려운 방식 중에 하나라서 어렵긴 합니다. 1번도. 근데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지금 이 정삼각형 ABC에 대한 특별한 조건이 있어. 아무런 조건이 없잖아, 맞지? 근데 조건 하나는 있다. 변 BC와 변 B', C' X축의 평행하다 조건이 있거든. 그러면 그냥 저 변 BC를 제일 좋은 데 갖다 놓는 거야. 우리 그 파푸스 중선 정리 기억나? 그 증명 어떻게 했어? 중점을 딱 원점이 되게, 그리고 밑변을 X축에 딱 갖다 놨잖아. 그것처럼 똑같이 하는 거야. 괜찮아? 그러면 현우야, 현우야, 정삼각형을 어떻게 갖다 놓을 것 같아? 어떻게 갖다 놓을 것 같아? 여기에 B를, 여기에 C를, 이 B가 4가 되고 요걸 갖다 놓는 거야. 이게 제일 좋은 자리잖아, 맞지?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적당히 우리가 4루트 3 되는 지점에 이제 A를 갖다 놓은 거죠. 4루트 3이 아니고 2루트 3이 되고, 컴마 2루트 3. 여기가 A가 돼. 괜찮아? 자, 그러면 이제 여기쯤에 우리가 4라고 치게 되면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에 의하면 이제 BC'의 기울기가 7분의 4래. 그러면 이제 B로부터 얼마만큼? 적당히 7만큼 이제 Y축 방향으로 4만큼 떨어진 곳을 점을 잡으면 되겠지. 얘를 우리가 C'이라고 하자. 얘를 C'이라고 잡자. 사실 근데 꼭 이렇게 될 필요 없어. 여기 14만큼 가고 8만큼 올라가도 7분의 4이고 똑같잖아, 맞지? 어차피 그냥 적당히 그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상황을 완벽하게 알지는 못하니까. 그래서 적당히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이제 B'이 되고 여기가 A'이 되겠지.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그림은 그냥 적당히 그린 거고, 중요한 거는 이제 문자로 답변을 해야 돼. 지금 문제에서 얼마만큼 이동한대?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지. 그러면 우리 그냥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이동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0이었고 여기가 2,0이었으니까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 더하기 A, B가 될 거고, 얘는 이제 2 더하기 A, B가 될 거고, 얘는 A, 2루트 3 더하기 B가 되겠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리고 나서 지금 기울기 몇 개 주어졌지? 2개 주어졌잖아. 글씨가 좀 이상해? 아니 그 2루트 3이 되죠. A가 0,2루트 3. 왜냐면 2대 루트 3이 그러니까 1대 루트 3대 2니까 알지? 2루트 3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기울기 몇 개 주어졌지 문제에서 지금? 2개 주어졌지. 그러면 미지수 몇 개야 지금? AB 2개잖아. 그럼 등식 2개 하면 AB 구해줘. 그럼 삼수하면 끝나.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방향을 잡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거지 실제로 막 엄청 어렵거나 그렇지 않아. 물론 이제 그것도 어려움이긴 해. 그래서 여기 이제 문제 난이도를 높게 쳐놨잖아, 맞지? 실제로는 그 판단만 빨리 하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괜찮니? 네. 마무리 해볼까? 자, BC 프라임의 기울기는 이거랑 이거의 기울기가 7분의 4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4 더하기 이렇게 씁시다. 2 더하기 A 마이너스 2분의 B 빼기요. 이 친구가 이제 7분의 4인 거지. 그래서 7B는 4A 더하기 16 이렇게 될 겁니다. 공식 하나 얻었어. 또 무슨 기울기가 주어지냐면 CA 프라임의 기울기. 이 친구랑 이 친구의 기울기를 구하래. 그러면 뭐가 되는 거지? A 빼기 2분의 A 빼기 2분의 그 다음에 2루트 3 더하기 B. 이 친구를 했더니 뭐가 되었다고? 4 더하기 2루트 3이야. 4 더하기. 자, 근데 아마 쌤은 이거 찍었던 것 같아, 숫자를. A에다가 왠지 여기에 7 되었으면 좋겠잖아. 지금 A가 3, B가 4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A가 3, B 4 넣었더니 맞더라고. 어떤 말인지 알겠지?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래, 마음에 안 들어? 조금 안 들리지 사실. 근데 실전에서 중요한 감각이야. 뭔말을? A, B, 3 왜냐면 이게 성립하고 싶어. A가 3이면 7, B가 4면 딱 7분의 4 되잖아, 맞지? 그래서 A가 3 넣고 B가 4 넣었더니 또 맞아. 감사하고 먹는 거지. 중요한 자세, 중요한 자세. 수학은 실제로는
그 정말 논리적인 사람이 잘하는 것 같아요. 약간 직관적인 애들이 좀 더 잘하는 거 같잖아. 그렇지? 사실은 조금 잘하는 데는 논리가 중요하긴 한데 지금 많이 잘할 때는 직관도 많이 중요해. 그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음에 대한 어떤 생각을 좀 하는 거야. 여튼 계산 연립하면 쌤이 근데 왜 그렇게 했는지는 알겠지? 연립하면 뭐가 생겨? 루트 달고 열심히 다녀야 되잖아. 맞지? 의욕이 꺾이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케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연립해서 두두두두 하면 되겠지. 뭐 풀리겠지. 오케이. 어차피 몇 차 방정식? 1차 방정식? 1차 방정식 풀릴 리가? 안 풀릴 리가 없지. 풀릴 리가 안 풀릴 리가 없어. 오케이. 그렇게 푸는 겁니다. 넘어갑시다. 자, 2번은 사실 그 뭐지? 2차 함수를 평행이동하면 2차항 개수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잖아. 근데 b가 마이너스 1인 거야. b 마이너스 1 쓰고 시작하는 줄 알았지? 왜냐면 2차 함수 평행이동 한다고 해서 그 2차항 개수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잖아. 맞지? 그래서 2번은 그냥 b가 마이너스 1 쓰고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우리가 포물선의 평행이동은 보통 뭐로 풀어? 그냥 꼭지점으로 이동을 푸는 거지. 꼭지점 표시하고 꼭지점 표시하고 어떻게 이동되었는지 관찰한 다음에 저거 풀면 그냥 끝나. 괜찮니? 이건 안 해도 괜찮겠지?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B 못 찾아서 못 풀었다면 B 못 찾아서 못 풀었을 거야 사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쌤 왔을 때 그 최근 이 단원에서 최근 5년 동안 나왔던 모종 문제 중에 얘가 제일 어려웠어. 3번. 3번 어려운 문제 맞아. 현우 풀었어? 3번은 어렵어. 자 봅시다. 자, 상황을 보니까 이제 0, 0, 24, 마이너스 4 숫자가 너무 커서 좀 불편하긴 한데 좀 한번 풀어봅시다. 여기 이제 원점이 있고 24 마이너스 48은 이제 24의 2배가 48인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적당히 1대2의 느낌으로 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24라고 잡으면 이제 마이너스 48은 한 이거보다 2배로 가면 되겠네. 2배로 가서 좀 잡읍시다. 여기가 이제 우리가 24, 마이너스 48이고 괜찮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야? 48, 24 여기 2배쯤 가고 2배쯤 가고 여기도 이제 절반쯤 가서 여기가 48, 마이너스 24가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마음이야. 그러니까 쌤도 똑같아. 쌤도 처음 보는 문제 보면 어떨 것 같아? 어쨌든 낯선 상황일 수밖에 없잖아, 맞지? 쌤이 이 문제 풀었던 기억이 나는 안 나거든 지금. 물론 예전에 풀었을 수도 있어.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 상태에서 처음 쌤이 이제 수업 준비할 때. 그럼 어떻게 하겠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뭔가 이런저런 과정들을 밟을 거 아니야, 맞지? 근데 그 중에 쌤이 항상 좀 특히 도형의 방정식 풀 때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문제가 좀 많이 어려운 느낌이 좀 드는데 낯설기까지 해. 그러면 그림을 정확하게 그리려고 노력하는 거야. 잘 그리려고 하는 편이야. 어떤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쌤이 지금 간격 박제가지고 열심히 그렸잖아, 맞지?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때 원의 방정식, 삼각형 OAB를 그리네. 여기가 A고 여기가 OAB를 그리는 거지. 이렇게 그린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x-3의 제곱, x-3의 제곱 더하기 y제곱, y제곱은 2m의 제곱 이렇게 주어졌는데 얘를 x축 확률 얼마만큼? m-n만큼 y축 확률 얼마만큼? 마이너스 m만큼 변동할 그럼 그대로 써! x-m 더하기 3 마이너스 3 이렇게 y 더하기 m의 제곱 이렇게 쓰는 거야. 괜찮니? 쌤 성실하게 써, 맞지? 3이랑 마이너스 3이랑 지워질 겁니다. 따라서 x 마이너스 m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m의 제곱은 2m 제곱이 이제 원의 방정식이지. 그리고 여기서 m은 자연수. 이게 이동된 원의 방정식. 사실 쌤이 왔을 때는 원래 이걸 주고 싶었는데 아마 원본 문제가 있었다면 이 문제 이렇게 줬을 거야. 근데 이제 그걸 조금 불편하게 만들려고 이런 걸 추가한 거지 사실. 이런 과정을 한 번 더 시키려고. 이렇게. 어쨌든 봅시다. 자, 그때 이 원이 이제 삼각형 OAB에 만나는 점의 개수를 FM이라고 하죠. 얘가. 근데 사실 이제 원이 조금 독특하게 생긴 것 같지 않아? 중심을 써볼까? 중심이 뭐지? m, 마이너스 m이지. 반지름이 뭐야? 반지름이? 2m이죠. 루트 2m이지. 나도 지금이죠. 맞지? 느낌이 와?
현우야 뭐하니? 멍 때려? 아 느낌 오냐고 생각해요. 아 생각하고 있었어? 네. 느낌이 와? 현우 느낌 왔어? 90도. 90도. 저거 없습니다. y는 마이너스 x. 선의 증식. 자, y는 마이너스 x. 현우 괜찮아.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쓰일 수는 있는데 어쨌든 쌤이 지금 질문한 의도가 약간 아니라서 이게 y는 마이너스 x 직선 위에 이제 중심이 있다는 걸 찾는 거 매우 좋은 거. 오케이. 그다음 두 번째로 루트 2m이라는 조건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 직선 위에 있을 때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지? 거리. 1대1대 루트 2 구조를 가지 않았지. 그래서 얘가 원점까지의 거리가 항상 루트 2m이야. 그래서 이 원은 원점을 지나. 지금 우리가 이 삼각형과 원의 위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야. 몇 군데서 만난지를 이야기한단 말이야. 근데 삼각형의 한 꼭 지점의 원점을 항상 지나는데 그건 포인트야, 이 문제에서. 왜요? 아니 원점으로부터 이 점까지 거리가 루트 2m 아니야? 그렇죠. 그 y는 x 선유의 점이니까. 아니면 m 빼기 0의 제곱 마이너스 m 빼기 0의 제곱 루트 해봐. 그럼 루트 2m 나오지. 아니면 여기다가 0, 0 돼. x 0 나봐. y 0 나봐. 성립해 안 해. m 제곱 더하기 m 제곱. 현우야 집중해라. x 0 넣고 y 0 나봐. 어떻게 돼? 여기 x 0은 뭐 돼? 여기 m 제곱. 여기 0은 뭐 돼? m 제곱. 그럼 둘이 어때? 그럼 성립한다지. 성립하면 뭐 한다고? 지난다. 그러니까 이 원은 항상 원점을 지난다. 항상 원점. 괜찮니? 약간 이 문제는 그런 정보를 조금씩 모으는 거야, 알았지? 모으는 거야. 자, 그럼 이제 y를 x로 그려볼게. 그러고 나서 이제 원을 그리는 거야. 여기 이제 중심이 이제 여기 편의상 여기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고 해보자. 원이 어떻게 그리는 거지? 원이 이 점이랑 여기 2,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원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괜찮니? 몇 군데 만나? 세 군데 만나. 근데 어차피 m은 무슨 수? 어디 갔어? m은 무슨 수? 자연수. 자연수. 저게 시작이야. 괜찮지? 근데 지금 몇 군데 만난다고? 세 군데 만난다고. 소수야 아니야? 소수잖아. 이제 시작인 거야. 저 때부터 지금 몇 개 만나고 시작한다고? 3개 만나고 소수 개수를 만나고 시작한다. 괜찮지? 이제 어떻게 돼? 여기 방금 내가 2,1이라고 했거든. 왜냐하면 이 길이랑 요 점의 x좌표 차이랑 요 점의 x좌표 차이랑 같으면 이제 이 점이 원위의 점이라면 이 점도 원위의 점이 될 거거든. 그래서 여기 지금 x좌표 얼마 커졌어? 1 커졌지? 그럼 1 더 가면 그것도 원위의 점일 거라. 당연히 원은 대칭 구조니까 항상. 괜찮니?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첫 번째 알게 된 사실은 뭐야? f1이 얼마라는 사실, 3이라는 사실을 알았어. f2는 어떻게 되겠어? f2는 여기 2,1을 중심으로 하고 3. 여기를 지나는 원이 되겠지, 맞지? 근데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x좌표 얼마 커졌어? 2 커졌잖아, 맞지? 그럼 다시 2 더 커지면 어떻게 돼? 여기 2, 마이너스 2겠지. 4, 마이너스를 지나면서 원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럼 교점 몇 개 생겨 이번에도? 3개 생기네. 그러니까 f2도 3인 거야. 여기서 이제 쌤이 f3을 그릴 필요는 없겠지. 그럼 결국은 이렇게 커지다 어디에서 이벤트가 생겨? 저기 다. 딱 접할 때. 근데 혹시 이 점 좌표 얼마인지 알겠어? 중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더해서 1로 넣으면 되잖아, 맞지? 36, 마이너스 36이 될 거야. 괜찮지? 봐봐. 아까 쌤이 얘가 2, 마이너스 2였지. 얘가 4, 마이너스 4였지. 이게 4, 마이너스 할 때 중심이 어디였어? 절반. 얘가 원위의 점일 때 얘가 뭐? 중심이 절반. 그럼 여기 이렇게 딱 원이 샥 만난다. 그러면 그의 절반이 뭐야? 중심. 그리고 그때 그 중심의 좌표가 뭐야? m 값이. 그렇잖아, 맞지? 그러니까 여기 좀 있을 거고 여기가 이제 18, 마이너스 18이 되면 그러면 여기 딱 뭐 한다고? 접한다. 몇 군데 만나지?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만나겠지. 괜찮니? 그러니까 우리는 쭉쭉쭉 내려가서 F17까지 얼마인데? F17까지는 3개인데 F18에 이벤트가 생겨서 몇 개? 4개가 되어버려. 이거 소수가 아니잖아, 맞지? 이걸 찾는 거야,
괜찮지?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제 좀 더 내려가면 어떤 일이 생겼어? 좀 더 여기 조금 내려가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두 개 만날 거 아니야, 맞지? 아, 그럼 5개 만나서 또 되겠네. 일단 무조건 살짝만 넘어가도 5개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아마 F19는 19까지는 5일 것 같아. 근데 이제 이것도 사실 물음표긴 하다, 맞지? 그럼 이 5개가 아니게 되는 일은 어디서 생겨? 저그 사건만 얘 지내버리면 되겠네. 얘 지날 때가 이렇게 흘리면 몇 개가 되고 교점이? 3개. 교점이 1, 2, 3, 3개가 되잖아. 그 다음에 다시 교점 몇 개가 돼? 한 개가 되잖아, 맞지? 그럼 결국 우리 뭐 찾으면 돼? 이 점과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뭐랑 같게 되면 m 루트 2 반지름과 같게 되면 그때가 마지막 상황이 되겠지, 맞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날 때의 m 값을 그러니까 중심의 그 x좌표를 찾고 싶은 거지, 사실. 형은 잘 이해하고 있어? 매우 묵직한 표정이다. 자, 어쨌든 얘 중심이 우리가 m,-m이고 루트 2,m인데 얘가 48,-24를 지날 때 m 값을 찾고 싶어. 자, 그러면 대입을 해볼까? 계산을 해봅시다. 48-m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24 더하기 m 제곱은 2m 제곱. 아, 이게 친절하게도 m 제곱 지워지지 않았지. 1차 방정식이 되어서 쉽게 찾을 수 있네. 해볼게. 자, 정리를 하게 되면 여기가 48의 제곱. 이 문제는 계산도 요령 있게 해야 돼. 이거는 우리 m-24의 제곱으로 고쳐서도 괜찮은 거 알지? 전부 다. 그렇지?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24의 제곱 2 곱하기 24m 더하기 m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자, 그 다음에 양변을 뭐로 약분해? 24를 볼 수도 있지만 너는 기준 안 하네. 자, 어쨌든 24로 약분할 수 있겠지. 24로 약분, 24로 약분, 그 다음에 24로 약분, 24로 약분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이로 약분 한 번 더 하는 게 좋겠지. 이로 한 번 더 약분합시다. 여기 2로 약분하고 여기 12가 될 거고 여기 2로 약분하고 여기 2로 약분하자. 괜찮니? 자, 그러니까 이 문제는 48제곱 계산할 줄 알아 몰라? 할 수 있잖아, 않지? 안 하는 게 실력인 거야, 이거. 오히려. 그치? 해봅시다. 48-2m 그리고 여기가 더하기 12 그리고 마이너스 m는 0 60는 3m m이 20m 맞지? 아, 그러니까 20일 때 여기를 딱 지나는 거야. 그럼 그때 교점 몇 개? 1, 2, 3 맞지? 아, 그러니까 F19는 5가 맞았고 얘는 5가 맞았고 F20이 정확히 3이 될 거고 F21부터 이렇게 쓸까? 이렇게 될 거고 이건 m이 21보다 크나 같을 때 생기는 이벤트일 거다라는 얘기. 괜찮니? 오케이. 그럼 이 중에 소수 있는 뭐부터 뭐까지? 여기까지랑 여기까지 두 개. 그러니까 1부터 20까지 자연수 중에서 18 빼고는 전부 다 소수 교점 개수를 가진 거. f의 값이 소수가 되는 거지. 형은 잘 이해했어? 오케이. 요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 이 도형이동 그 이번 너희 5년간 기출 문제 중에서는 이 문제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질문 있어? 그리고 쌤 수업 영상 조회수가 0이던데 목사하니? 잘 해라. 그치? 너무 쉬워가지고 우리 학교 기출 딱이야. 눈 감고도 풀지 뭐 이러면 괜찮아. 이렇게 말리지 않습니다. 숙제 아니면서. 아, 그래? 쌤이 바라는 거는 일단 수업용 문제를 잘 푸는 게 사실 좀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 자, 4번 문제 4번. 자, 절대값 x 더하기 2y. 그리고 그 공부를 할 때 약간 우선순위 같은 게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해를 한 거는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좀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좋은데 이제 기왕이면 내가 확실히 못 푸는 문제 있잖아. 확실히 내가 어려워했던 문제 그걸 채우는 건 진짜 중요해요, 사실. 그걸 하는 만큼 내 실력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늘어나는 거잖아, 맞지? 보장되는 길이라서 그렇게 하는 게 좋긴 합니다. 자, 어쨌든 봅시다. 이제 절대값 x 더하기 2y 마이너스 20은 0 이렇게 나왔는데 자, 우리 이거 그래프 그냥 그리면 끝나거든. 저 어떻게 그리지?
그렇게 그려져. 오케이. 정확히는 이 도형을 이제 그리라고 했는데 여기 어디에만 절대값이 있어? x에만 절대값이 있잖아. 그러면 y축 오른쪽을 그리고 y축 대칭 이동시키면 돼. 그게 일단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 얘를 2y는 마이너스 절대값 x 더하기 20 이렇게 하고, y는 2분의 1 마이너스 절대값 x 더하기 20 이렇게 봐서 우리가 이 절대값 함수 그래프는 이제 뒤집어진 V자 모양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풀어도 좋아. 그냥 다시 첫 번째 생이 어떻게 해야겠지?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이러한 도형의 방정식은 어떻게 하라고? x가 0 이상일 때 그리고 y축 대칭 이렇게 두 단계로 이제 하는 거고,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사실 이 친구를 외워야 되거든. y는 a 절대값 x 더하기 b 꼴의 그래프 우리가 외운단 말이야 사실은. 오케이? 그래서 외워서 저걸 지식으로 그려도 괜찮아. 오케이? 어쨌든 어떻게 그리든지 간에 여기가 10이 되면 이렇게 해서 20짜리가 여기 20, 여기 마이너스 20짜리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근데 얘를 x축 대칭 이동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여기에 접하는 원을 이렇게. 이 원을 뭘 구하라고? 넓이를 구하래. 근데 이것도 약간 그 센스거든. 결국은 이게 원점에 대해서 이 사각형이 대칭인 게 보여? 맞지? 그럼 그 여기에 내접하는 원의 중심은 어디일 수밖에 없어? 원점일 수밖에 없잖아, 맞지? 그리고 쌤이 직선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지? 기울기야. 다음부터 속으로 아니 그냥 그렇게 생각해 무조건. 기울기를 잘 다루면 멋있게 풀 수 있어. 근데 중요해 안 중요해? 매우 중요해, 알았지? 자, 그러니까 우리는 접할 때 여기를 보고 싶어, 여기를. 그치? 저게 반지름이잖아, 맞지? 근데 생각해봐. 이 삼각형 매우 잘생긴 친구야. 뭐 쓰고 싶어? 그러니까 1대 2대 루트 5란 말이야. 1대 2대 루트 5라고. 괜찮지? 여기 길이가 실제로 얼마였지? 여기 길이가 10, 여기 길이가 20, 여기가 10 루트 5야. 그럼 이거 곱하기 이거랑 이거 곱하기 이거랑 같다. 그게 소잖아, 맞지? 그러니까 10 곱하기 20이랑 10 루트 5 곱하기 네모랑 같다. 약분하고 루트 5 약분하면 4 루트 5가 되겠지. 여기 길이가 4 루트 5야. 끝났잖아. 맞지? 이렇게 잘 써야 돼, 알았지? 잘 써야 돼. 선생님 1대 2대 루트 5는 기울기가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라서 그렇게 잡은 거야. 물론 삼각형 자체가 1대 2대 루트 5긴 하지만 어쨌든.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이제 원이 겹쳐지는 부분의 넓이인데 이거는 사실 그냥 그림만 정확하게 그려도 사실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겁니다. 뭐 잘 풀었어? 잘 못 풀었어? 풀었어요. 풀다 끝났어? 현우는? 네, 저도 풀다. 아니 근데 너 2번은 3번인가? 이걸 안 풀었어야 돼. 이건 트라이를 안 했어야 돼. 그치 말이야. 보고 이거 뭐 어쩌라고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 제꼈어야 돼 사실. 문제를 다 보는 게 중요해서. 5번은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할까? 아니야 5번 할게 미안. 하겠습니다. 자 루트 2 컴마 2 루트 2가 중심이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2인 원이 주어졌습니다. 자, 이제 얘는 그림을 섬세하게 그리는 게 좋을 것 같거든. 왜냐하면 너 그 지금 겹쳐지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그 뭐지? 부채꼴에 의해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나올 거거든. 근데 우리 부채꼴의 넓이 항상 잘 구할 수 있어, 없어? 못 구해. 각도가 특수각이어야지만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특수각이 나오기 위한 정보가 반드시 주어질 겁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풀어줘. 이렇게. 자 그러면 사실 근데 이렇게 그릴 필요가 없긴 하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원이 이렇게 있을 거고 원이 이렇게 있을 건데 두 원은 무슨 관계야? y는 x 직선에 대해서 y는 x 이렇게 그릴게. y는 x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기 때문에 반드시 합동일 수밖에 없다. 그렇지? 그러면 여기의 중심이 루트 2, 2 루트 1일 거고 얘를 대칭 이동한 점이 이제 2 루트 2, 루트 2가 될 거야. 그러면 쌤이 혹시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을걸? 너희들한테 반드시 그래야 되는 보조선 원 두 개 나오면 중심끼리 연결하라고, 맞지? 연결하는 거야. 얘는 합동이라서 이게 수직일 뿐만 아니라 여기를 갖고 여기를 같을 거야. 여기가 괜찮지? 그리고 뭐도 연결해? 반지름도 연결해. 반지름.
괜찮지? 그럼 요 길이가 2야. 혹시 이 길이 얼마인지 알겠어? 어디 요 길이. 요 길이도 2야? 계산 안 해봤어. 사실 까먹었지. 루트 2의 제곱, 그다음 루트 1의 제곱. 그러면 4가 되니까 2가 돼, 맞지? 2가 될 거야. 그러면 이 길이도 얼마야? 반지름이니까 2잖아. 이 삼각형은 삐꾸처럼 생겼지만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 그럼 여기 몇 도? 여기가 60도가 되는 거지. 그러면 마저 그리게 되면 여기도 60도가 되어서 총 120도짜리가 될 거고 겹치는 부분은 이만큼이 되겠다. 이만큼. 여기가 될 겁니다. 요 넓이 구하는 거예요. 괜찮니? 오케이. 그럼 이 넓이 우리 어떻게 구하지? 이 넓이? 보통 그러니까 이 전체 부채꼴 넓이에서 삼각형 빼고 2배 하면 되겠죠, 맞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부채꼴 넓이가 여기 120도래. 파이 r 제곱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120도는 360도분의 120도 하면 얼마 나와? 3분의 1. 그리고 이제 삼각형을 빼야 되지. 이 삼각형을 빼야 되지. 2분의 1 빼기 2분의 1 곱하기 지금 요 길이가 2거든. 그리고 요 길이가 1이야 1. 요 길이가 1. 그럼 2대 1대 루트 3이 되겠지. 여기가 루트 3이 돼. 그럼 요 전체 길이 얼마가 되지? 2루트 3.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2루트 3 곱하기 높이는 1이라고 했어. 요게 한 개인 거야. 한쪽. 이걸 몇 배 하면 되지? 여기에 2배. 그러면 이제 원하는 바가 보이신 거야. 괜찮니? 그러니까 차분차분하게 하면 돼. 그리고 무슨 확신? 반드시 특수각이 나올 거라는 확신. 안 나오면 못 푼다 이런 게 돼. 이 상황에 응? 특수가 없어서 그래. 특수각이 좀 더 넓어지는 거지 그냥. 그리고 쌤이 생각해보니까 말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 15도 10도 이래도 넓이로 구할 수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그냥 각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길이로 얻을 수 있으면 돼. 이렇게 그럴 수 있으면 다 넓이로 구할 수 있겠지. 어쨌든 각도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맞지? 이제 그 2학년 때 3학년 때는 각도를 알아낼 수 있는 상황이 조금 더 다양해져. 그 차이가 없어.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이제 fx, y는 0이 이제 있고 gx, y는 0이 있는데 이거 혹시 너희들한테 답지 줬나? 6번 답 써서 맞았어? 풀지를 못했구나. 현우 이거 잘해? 자신 있어? 참 넘어가도 돼? 나중에 눈물로 후회하지 마라. 자신 있어 진짜로? 그런 말 하시고 왜? 이건 그냥 딱 할 줄 알고 그냥 확신을 가지는데. 현우는 확신 있어? 절대 안 틀려? 쌤은 눈 감고 풀어도 맞을 것 같은데. 물론 과자. 물론 당연히 나는 그래야지. 그치 맞지? 그 이상한 얘기를 했다. 자 이제 그냥 그만큼 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이라니까. 문제에서 결국 이제 fx, y는 0을 뭐로 표현하라는 얘기야? gx, y는 0으로 표현을 하라는 얘기잖아, 맞지? 한번 해봅시다. 문제에서 상황이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이게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이 친구가 이렇게 뒤집혀 있어. 그러면 이 친구를 이 모양으로 만들려면 뭘 해야 될까? 쌤이 생각하는 좀 빠른 방법은 y는 x 대칭을 할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려지겠지. 맞지? 그 다음 얘를 뒤로 몇 칸? 뒤로 3칸, 이렇게 아래로 1칸, 뒤로 정확히는 6칸이지. 이게 한 칸이 2칸이라서 여기가 이 길이가 2짜리라서 2칸, 2칸, 2칸 가서 요 점을 여기로 보내는 거예요. 괜찮지? 그러니까 뒤로 6칸, 아래로 2칸 이렇게 내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쌤이 봤을 때 현우가 제일 걱정스럽거든. 그럼 이제 해봅시다. 그러면 y는 x 대칭하면 식은 뭐라고 써야 돼? 이건 할 수 있잖아. gy, x. 네, 현우야 잘 해보자. x축 공량 마이너스 6, y축 공량 마이너스 6랑 평행하면 여기 뭐라고 써야 돼? g. 뭐라고 써야 돼? y 플러스 x 플러스 잘했어. 이렇게 해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변수 혹은 문자 기준이야. 꼭 기억해줘, 알았지? 그러니까 여기 이 y 자리 y가 x 자리에 있다고 해서 x축 방향 평행이동을 여기다 적용하는 게 아니야. x가 y 자리에 있다고 해서
y축 방향 평행이동을 여기다 적용하는 게 아니야. 반드시 변수 따라가는 거야 무조건. 현우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친구를 x축 대칭이동하라고 했다 하자. 그럼 뭐라고 써야 되지? 뭐라고 써야 되지? y 플러스. 이렇게 써. 문자만 바꾸는 문자 정확히. 괜찮아? 헷갈리기 쉽거든. 조심해야 돼 알았지? 현우도 깔끔해? 안 헷갈리지? 오케이. 그럼 이제 답 찾을 수 있겠지? 자, 그럼 넘어갑시다 이제 7번. 7번은 진짜 넘어갈게. 오케이. 얘는 그냥 쉬운 문제입니다 진짜로. 8번도 넘어가도 괜찮을까? 8번은 너희들 아직 보지를 못했다고 그랬지. 현우 7번 질문이야? 괜찮지? 7번은? 8번 맞아. 그러니까 A가 3,2고 쓸 필요가 없는데 그냥 그림 바로 그릴게. Y는 2x 더하기 1 주어졌는데 이게 이제 그 기본 직선이 아니라 이제 좀 기울기가 1이 아닌 직선이 주어져서 약간의 불편함이 있는 문제입니다. 어쨌든 3,2 여기 A라는 점이 있고 5,3 여기 B라는 점이 있어. 근데 이제 이렇게 갔다 왔을 때 그 길이 합이 이제 최소값을 구하는 구조거든. 괜찮지? 자 그러면 항상 우리가 봐야 되는 건 P는 무슨 점이야? 동점이야 동점. P 공주인 이 직선이 있지. 이 직선에 의해서 A와 B가 어느 쪽에 있어? 같은 쪽에 있어. 같은 쪽. 이렇게 같은 쪽에 있을 때 둘 중에 하나를 대칭 이동하는 거야. 그렇지? 그럼 이제 우리가 A점을 뭐 대칭 이동한다고 하자. A점. 대칭 이동한다고 하자. 그러면 이 점을 A'이라고 하게 되면 A'으로부터 이제 B까지의 거리가 P 더하기 PB의 최소값이 되겠지 맞지? 근데 쌤이 그림을 진짜 이쁘게 그렸나봐. 얘가 보여. 여기가 3,2거든. 근데 이 친구 기울기 2잖아. 여기 찍으면 1,3이 되는 것 같고, 그럼 여기가 2칸 한 칸이 되고 2칸 한 칸이 되어서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4가 되는 겁니다. 그럼 진짜 예쁘게 그리면 저런 게 다 보여. 때에 따라서 물론 이제 꼭 저런 거 분수 되게 만들어가지고 못 찍게 만들어 놓는 사람도 있어. 그걸 이제 그렇게 좀 쉽게 풀게 하고 싶지 않을 때 그렇게 내는 거야. 이렇게. 이거는 그냥 쉽게 보여서 그냥 바로 찍겠습니다. 아니 쌤 뒤에 여기 바둑판 있는 거 알지? 그래. 바둑판 보고 다 보여. 칸 딱딱 이쁘게 엄청 이쁘게 그 칸 다 재서 그렸거든. 쌤이 대충 훌훌 그린 거 같지만 칸 다 보고 있어. 얼마? 질문이 뭔데? 어떻게 한다고? 아니 그럼 너희가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 거지.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그럼 그냥 식으로만 돼 있으면 어떻게 해? 못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야매야. 그러니까 아주 예쁘게 이제 될 때 쓰는 거고 평소에는 이렇게 안 풀어. 이렇게. 물론 이제 뭐 이런 게 있긴 한데 사실은 중요하진 않다 알았지? 뭐냐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 친구 기울기 얼마야? 2지. 그럼 여기를 이 친구 기울기는 얼마야? 이 친구 기울기는 반드시 얼마야? 마이너스 2여야 되잖아.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야 되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를 내가 2t라고 잡고 여기를 t라고 잡는 거야. 괜찮아? 그럼 요 점의 좌표가 내가 3 마이너스 2t, 2 더하기 t라고 잡을 수 있지. 여기 대입하면 t가 그냥 바로 구해져. t가 바로 1 나와. 그렇게 해서 풀 수 있어 알았지? 다 찾을 수 있는데 이제 뭐 그 엄청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았어요 왔을 때. 너희들이 정말 다른 걸 다 잘하고 쌤 뭔가 짜잘한 잡기 하나라도 더 배우고 싶어요. 그럼 그때 가르쳐줄 만한 거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메인스트림을 벗어나 있어. 괜찮니? 그래서 그냥 알면 좋고 몰라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 평소는 어떻게 보여야 돼? 저는 그냥 너희 지난 시간에 하지 않았을까? 현우 아직 거기까지 안 했어? 어떤 거? 일반적 임의의 직선에 대한 대칭도 했어 안 했어요? 했어요. 했다는데? 했어요? 안 했던 것 같은데. 자, 우리가 그러니까 임의의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두 가지를 하는 거야. 수직 조건, 충전 조건. 배웠던 것 같아. 그래서 요 점의 좌표를 A, P라고 잡고 이거와 이거의 중점이 이 직선에 있다 한 번. 그리고 이 친구 이형 기울기가 얘랑 수직이다 한 번. 이렇게 두 번. 네.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알았지? 네. 물론 이제 쌤이 하는 풀이가 더 빠르긴 한데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사실 쌤한테 있어.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사실 잡기라는 게 약간 쌤이 느끼기에는 도형 쪽에서는 약간 무한하다에 가깝거든. 진짜 많거든. 쌤도 다 몰라. 그렇다고 해서 쌤이 수학을 못하나? 그런 거 아니면 시험 못 칠까? 내가 시험 치면 당연히 잘 치겠지만 별로 안 중요해. 그러니까 줄기를 정확하게 잡고 그걸 할 걸 잘하고 그 다음에 내가 약간 여유가 있을 때 스킬을 하나씩 익혀가는 게 맞는 거야. 아니면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스킬을 좀 익혀. 굳이 뭐 억지로 추가할 필요 없어. 그렇지? 물론 이제 그 프린트, 그러니까 너희 지금 학교 프린트로 나오는 것들 있잖아. 그거는 가능하면 효과적으로 푸는 풀이를 익히려고 하는 게 좋고 좋아. 그럼 그 시험에 나왔을 때 변형이 많이 안 된 상태 나오면 탁 치고 가버려야 되니까. 그리고 처음 보는 어려운 문제들의 시간을 쏟아야겠지. 어떤 이야기 하는지 알겠지. 근데 이제 얘는 기출은 사실 3년 동안은 똑같은 문제 못 내. 원리가 겹치는 건 괜찮은데 유형이, 그러니까 거의 숫자 변형 수준의 문제는 내면 안 돼. 그래서 그냥 이제 사고가 겹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사실 그럼 뭐가 더 중요한 거야? 이 문제를 푸는 정확한 방법이 아니라 그냥 논리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사실. 포지션. 물론 이제 20년 기출이나 21년 기출은 될 수 있어. 근데 쌤이 봤을 때 창문여고 같은 경우는 20년 기출이 실제로 24년에 21년 기출이 24년에 나왔어. 창문여고 같은 경우는 숫자만 바꿔가지고. 그러면 아 걔네들은 돌려막기 하는구나. 그래서 좀 강조할 수 있겠지, 맞지? 너희는 21년, 20년 거 좀 주의 깊게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희는 그런 게 없어. 아 있긴 있는데 기본 문제를 그냥 연속으로 낸 건 좀 있더라고. 근데 그건 어차피 그냥도 풀 거니까. 그렇지. 중요하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의미 있는 어려운 문제가 재탕된 경우 좀 드물더라 이런 얘기. 그래서 사고를 이해하고 그런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 오케이. 자, 9번 봅시다. 9번. 자, 9번을 보게 되면 여기 용량이 있고 그 다음 2,2인지 넉넉하게 잡아서 여기를 2,1이라고 합시다. 여기를 2,1이라고 합시다. 5A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0을 우리가 넉넉하게 잡았으니까 여기를 3이라고 잡아야겠다. 이렇게 이제 삼각형이 생겨 있습니다. 자, 삼각형 OAB의 세 변 위에 세 점을 각각 PQR이라고 하지. 근데 보니까 이게 순서대로 해야 되거든. 쌤도 처음에 PQR 내 쓰고 싶은 대로 썼더니 헷갈리더라고. 문제에서 P가 어디 있대? P가. 그 순서대로, 그러니까 세변 AO, OB, BA 위에 세 점을 각각 PQR이라고 했으니까 P는 AO 위에 있어. Q는 OB 위에 있어. R이 BA 위에 있는 거. 이거 무조건 순서대로 해야 돼, 맞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P가 있는 거고, 여기에 Q가 있는 거고, 여기에 R이 있는 거야. 이런 구조를 가지는 겁니다. 이 삼각형 둘레의 이제 길이의 이제 최소값에 대한 걸 요구하는 건데, 처음에 R의 x좌표를 A라고 할 때 y좌표를 표현시켜놨어. 얘를 이제 A, 라고 하자는 거지. 괜찮지? 근데 저 R이라는 점은 선분 AB 위에 존재하잖아, 맞지? 그럼 직선 AB의 방정식을 구해서 y좌표를 표현하는 거야. 오케이? 기울기 얼마야 지금? x가 1 커지는 동안 y가 2 줄잖아, 맞지?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2x 이렇게 하는 거야. 3 넣었을 때 0 내야 되니까 이제 더하기 6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괜찮아? 자, 그럼 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걸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a를 대입하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2a 더하기 6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괜찮니? 근데 아마 이렇게 답을 쓰면 선생님이 봤을 때는 감점을 줄 겁니다. 감점을 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a의 값의 범위가 2부터 3까지밖에 안 돼. a가 2부터 3까지라고 써줘야지만 될 겁니다. 물론 이제 저기 등호로 쓸 거냐 말 거냐는 고민을 좀 해야 돼. 근데 문제에서 PQR은 변의 양 끝점이 아니라고 했잖아, 맞지? 그래서 A나 B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스몰 A는 아무리 작아도 2보다는 커야 되고 아무리 커도 3보다는 작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관계식을 추가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서술에서 이제 감점 당하지 않기 위한 중요한 습관인 것 같아. 자, 넘어갑시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 PQR, 이게 첫 번째 문제에 대한 답이었고, 두 번째 문제는 이제 PQR의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거든. 원래 어떻게 구했어? R점 대칭 이동하고, 그다음에 R점 대칭 이동하고,
이 길이랑 어차피 요 길이랑 여기랑 같을 거고 이렇게 형태하게 되면 요 길이랑 여기랑 같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거쳐오는 점이 이제 최소값이 될 겁니다. 여기를 편해서 우리가 R'이라고 하고 여기를 R2'이라고 하자. 괜찮아? 그럼 이 길이 그냥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게 되면 그게 이제 거리가 되겠지, 맞지? 오케이. 근데 이제 조금 계산을 해봅시다. 여기는 이제 y는 x 대칭이에요. 이게 y는 x 직선의 1부니까 마이너스 2a 더하기 6, a가 될 거고 얘는 x축 대칭이니까 a, 2a 마이너스 6이 되고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r 프라임, r2 프라임 루트 이렇게 가겠지. 자, 이 식에서 저 식을 뺍시다. 그러면 3a 마이너스 6의 제곱, 3a 마이너스 6의 제곱. 그다음 이 식에서 저 식을 빼게 되면 더하기 a 마이너스 6의 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리고 이게 이제 a가 2와 3 사이인 거지. 몇 차 함수니? 몇 차? 근원만 보면 몇 차 함수니? 2차 함수잖아. 2차 함수 최소값 보면 끝나. 이렇게 그래서 a가 얼마일 때 최소값 얼마일 때 써주면 돼. 그리고 루트 있다는 사실이 있지 말고. 요현이 질문 있어? 아니. 괜찮아? 오케이. 자, 넘어갑시다. 자, 뭐 이거는 사실 그냥 이제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문제에서 fx, y 좀 바로 볼게요. fx, y는요. 이 친구가 이제 f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x 대신에 뭘 대입하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y를 대입하라는 얘기야. y 대신 뭘 대입하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을 대입한 도형을 찾으라는 얘기거든요. 시킨 대로 하면 돼 이거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그 원을 그냥 표준형으로 고쳐. 그래야 대입을 두 번 하지 않을 수 있거든. 4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3의 제곱는 25 빼기 이렇게 하는 거지. 여기가 괜찮니? 현우야 잘 이해하고 있어? 네. 현우야 네. 해라. 봅시다. x 대신에 뭘 대입하자고? 마이너스 y 더하기 4의 제곱. 그 다음에 y 대신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을 대입하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괜찮니? 오케이. 자, 이제 정리해봅시다. 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라서 x 더하기 3의 제곱을 바꿔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쟤는 y 마이너스 4의 제곱을 바꿔 쓸 수 있고 는 25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괜찮니? 잠시만요. 아, 그냥 성실 계산만 했어. 아 그냥 마이너스 y를 x로 아니 그냥 이게 x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대입되었잖아, 맞지? 네. 여기도 똑같이 x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는 거야. 아니 그거 말고 아래쪽에. 그거는 식 정리는 요령이지. 뭐. 아 괜찮아? 네. 너 안경 꼈는데도 눈이 안 좋아? 원래 드립 렌즈를 끼는데 어제 좀 늦게 전에 못 껴가지고. 아, 도수가 안 맞아 안경이? 그러면? 네. 우선 잘해. 뭐 어쩌겠어. 자, 봅시다. 중심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여기가 중심일 거고, 그럼 얘는 마이너스 3, 3. 그럼 4 여기인데. 마이너스 3이 여기 밑에구나. 자, 여기가 중심, 여기가 중심. 우리 원 위의 점과 원 위의 점 사이 거리는 항상 뭐라 하라고 했어?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을 더하거나 빼는 거거든. 주로 여기서는 최소값을 구하니까 빼겠지만. 자, 봅시다. 그럼 이제 원 C1위 이게 원래 원인데 이 원 위로 움직이는 점과 이 원 위로 움직이는 점 사이에 y 축의 점을 이제 거쳐서 이렇게 가나 봐. 그때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실 게 나온 거야. 뭐 어떻게? 이 직선에 대해서 둘 다 같은 쪽에 있잖아, 맞지? 하나를 뭐 한다고? 대칭 이동한다. 얘를 대칭 이동하자. 얘는 지금 마이너스 4, 뭐였지? 중심이? 마이너스 3,4였거든. 여기 3,4를 지금 3,4. 원이 이렇게 그려질 거고 원이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러면 이제 거리 최소값을 구하면 이렇게 쭉 갔을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이제 최소값이 되는 거겠지, 맞지? 반지름 빼면 끝날 겁니다. 그리고 그때 뭐 찾으라고? y절편도 찾으래. y절편 찾으면 이제 끝나겠지. 괜찮니? 어차피 우리 좌표를 얘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었고
얘가 3,4였으니까 여기 1이네. 맞지? 적당히 풀어도 다 풀 수 있을 겁니다. 괜찮아?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음.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쌤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잘 안 되는 경우에는 그냥 앞에 이제 영상 두고 풀다가 모르면 계속 보고 그거 다시 복습하고 했으면 좋겠어. 사실 그렇게 풀면 사실 이제 모르는 걸 바로바로 해서 채울 수 있는데 막연하게 그냥 한 번에 여러 문제를 배우고 나서 그걸 집에 가서 이제 스스로만 진짜 스스로만 해내려고 하면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를테면 너희들이 친구랑 이야기할 때 한 4시간 이야기해. 그리고 집에 가서 그걸 순서대로 기억한다고 생각해. 친구와의 대화를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라 기억이 안 나는 게 사실 자연스러운 거야. 어떤 말인지 알겠지? 근데 수업 막 사실 좀 어려운 얘기를 막 2-3시간씩 듣고 갔는데 그게 잘 기억나면 그것도 참 신기한 거야. 맞지? 그러니까 쉽지는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쌤도 그래서 영상을 항상 찍는 거고. 어떤 얘기 하는지 알겠지? 그냥 인강하는 거하고 달라. 인강은 너희들이 진짜 그냥 인강으로만 듣는 거잖아. 근데 수업을 듣고 이제 영상을 복습하는 건 사실 좀 더 효과적이야.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좀 하길 바랍니다. 일단 여기서 끊자.